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자꾸 미루게 되고 집중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생활의 리듬을 찾고 작은 습관만 바꿔도 생각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똑똑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무작정 의지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더 일찍 일어나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하루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몸과 뇌에는 각자만의 최적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가장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지, 언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지루한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내 몸의 최적 시간대를 찾는 방법과 그에 맞는 생활관리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 시간 배치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유난히 힘들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상 앞에 앉는 것부터 멀게만 느껴지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복을 입는 것조차 귀찮아지죠. 일기를 쓰거나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다짐해도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하며 자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행동을 시작할 단서를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의지력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명확하고 간단한 신호를 원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특정한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다음 행동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장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이신 장성호님은 고혈압 때문에 의사로부터 매일 혈압과 컨디션을 기록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수첩을 사서 침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 재고 기록하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꾸 깜빡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수첩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나니 아예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역시 나는 이런 거 못해라며 좌절감을 느꼈죠. 그런데 며느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아버님, 수첩을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아침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놓아보세요. 그래서 식탁 위, 정확히는 아침 식사 자리 바로 앞에 수첩과 펜을 올려놓았어요. 단순한 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수첩이 눈에 들어왔고, 아, 혈압 재야지 하고 생각나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혈압만 기록했는데 점차 그날의 기분이나 몸 상태도 함께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좋음,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함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아침 식사 전에 수첩을 펴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습관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건강 기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루 계획도 간단히 메모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된 일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언제 컨디션이 좋고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 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창한 결심보다는 작은 스위치 하나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수첩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그분은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는 혈압관리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기쓰기, 하루 계획 세우기까지 모두 아침 식탁에서 해결하시죠. 하나의 작은 스위치가 전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수첩을 서랍에 넣어두면 잊어버리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저절로 생각나게 되죠. 여러분도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첫 번째 동작 하나만 아주 쉽게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책상에 책을 펴놓기만 하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아두기만 하세요. 그리고 잘됐던 순간들을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면 나만의 시작 스위치가 완성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나는 왜 아침에 이렇게 힘들까? 남들처럼 부지런하지 못한 걸까? 이런 자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 기상이 힘들어지고 오전 시간이 멍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만 어떤 분은 오후 2시가 되어야 비로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패턴을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죠. 중요한 건 수면 부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배려심을 보이기도 힘들어집니다. 박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박문자님은 평생 새벽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시간에 맞춰 생활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긴 하지만 하루 종일 피곤했고 오전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멍했어요. 오후가 되면 졸립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유난히 피곤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담당 간호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2주 정도 수면과 컨디션을 기록해 보시겠어요? 정확한 패턴을 알아야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매일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 아침 기상 시간,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시간대를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매겨서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12시 정도에 잠들면 새벽 5시보다는 7시 30분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 점수가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대였습니다. 2주 기록을 마치고 나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분에게는 7시간 수면이 가장 적합했고 7시 30분 기상이 최적이었어요. 새벽 5시 기상은 수면 시간을 너무 짧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꿔봤어요. 밤 1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7시 30분에 일어나는 걸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몇 주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오전 시간에 집중력이 크게 좋아졌어요. 그분이 하고 계신 봉사활동도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로 조정했더니 훨씬 수월해졌고 다른 봉사자들로부터도 요즘 더 활기차 보이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후에도 예전처럼 졸리지 않아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밤에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적당히 활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게 잘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새벽형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 몸에 맞는 진짜 리듬을 찾으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그 패턴을 유지하고 계시고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활기차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최적 수면 패턴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리듬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2주만 취침 시간, 기상 시간, 그리고 낮의 컨디션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언제 가장 머리가 맑은지, 몇 시간 잠잤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활동은 내 뇌가 가장 맑을 때로 배치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부터 해치우고 정작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은 오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 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기상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적합해요. 반면 오후로 갈수록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반복적인 업무나 루틴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거꾸로 활용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오전에는 간단한 일부터 처리하고 머리가 좀 돌아가면 중요한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작 뇌가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단순한 일에 써버리게 되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결정도 미루게 되죠. 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6세이신 정영수님은 지역복지관 합창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단원이 30명 정도 되는 제법 큰 규모의 합창단이라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분의 하루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합창단 연습실 정리부터 하고 악보 정리하고 출석부 체크하고 공지사항 전달하고 이런 잡무들을 먼저 처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면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 다음 공연 곡목 선정이나 예산 계획 같은 걸 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곡목을 정할 때도 이거 괜찮나? 저거는 어떨까? 하며 계속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연 준비가 늦어지고 단원들도 언제 곡목이 정해지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었죠.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단장 역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중 딸이 좋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엄마,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하시고 정리 같은 건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뇌가 맑을 때 중요한 일을 해야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아침에 정리도 안 하고 회의부터 한다고 하며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연습실에 도착하면 정리는 나중에 하고 먼저 중요한 안건들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곡목을 검토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 곡은 우리 단원들 수준에 맞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판단이 금세 서더라고요. 회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 하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는데 예전 오후 회의는 1시간 넘게 걸렸었거든요. 단원들도 요즘 회의가 깔끔해졌다. 결정이 빨라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악보 정리, 연습실 청소, 출석부 정리 같은 반복적인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오후에 하기에 딱 좋았어요. 오히려 단순한 일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3개월 정도 지나자 합창단 운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단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단장 역할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관리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뇌가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맞는 일을 배치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분은 이 원칙을 지키고 계세요. 중요한 결정이나 창의적인 일은 오전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오후에 하는 거죠. 그 결과 합창단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시간 관리의 핵심은 언제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이 시간에는 깊은 생각이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일 딱 하나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단순한 루틴은 오후로 옮겨보세요. 큰 일도 2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하면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까? 하며 낙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 세웠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우는 목표들, 예를 들어 교사 되기, 사업가 되기, 억 원 모으기 같은 명사형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좌절감을 부르기 쉬워요. 왜냐하면 명사형 목표는 너무 구체적이면서도 한정적이거든요. 교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길은 보지 못하게 되죠. 반면에 가르치기, 돕기, 만들기 같은 동사형 목표는 훨씬 유연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꿈이라도 표현 방식만 바꿔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안명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이신 안명숙님은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의료 분야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어서 다시 큰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 지원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고 최근 의료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죠. 몇 번 시도해보다가 역시 나이가 들면 안 되는구나 하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엄마, 꼭 큰 병원에서 일해야 하나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싶어. 그때부터 목표를 바꿨어요. 유명 병원 복귀가 아니라 이웃들의 건강 돕기로 말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육 봉사에 지원했어요.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관리, 당뇨 예방, 낙상 방지 같은 기초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는 일이었죠. 병원 일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다는 본질은 같았어요. 몇 달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명숙이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된다.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보다 더 친근하다는 반응이었죠. 그분도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어요.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도해 봤어요. 첫 번째 온라인 강의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건강 체크법, 집에서 할 수 있는 혈압 관리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1년이 지나자 그분의 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졌어요. 보건소 봉사, 온라인 강의, 그리고 지역 복지관에서의 건강 상담까지 하게 되었어요. 수입은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적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명숙 선생님한테 물어보자는 말이 동네에서 자주 들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러 오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병원에서 일한다는 명사적 목표에 매달렸을 때는 계속 실패했는데 사람들을 돕는다는 동사적 목표로 바꾸니까 정말 많은 길이 열렸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이 도운 사람들의 수는 병원에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목표를 설정할 때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하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행동 중심의 목표는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신 목표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명사형으로 되어 있다면 동사형으로 바꿔보세요. 성공하기보다는 도움 주기, 유명해지기보다는 창작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족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자는 추상적인 약속보다는 매일 안부 물어보기, 회의에서 끼어들지 않기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일이 너무 지루하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고 매일 비슷한 일의 반복에서 권태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지루함이 오히려 성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루함은 우리 뇌가 이제 이 일에 익숙해졌으니 좀 더 발전된 걸 해보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실 우리 뇌는 원래 일이나 연습을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점수나 순위, 명확한 피드백이 붙으면 갑자기 몰입하게 되어요.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김혜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3세이신 김혜란님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주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고 서가에 꽂는 일을 맡고 계셨죠. 처음에는 도서관 일이 좋았어요. 조용한 환경에서 책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일이 너무 단조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반납 카트에서 책을 꺼내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분류해서 서가에 꽂고 처음에는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익히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점점 봉사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가끔은 오늘은 안 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른 봉사자들과도 별로 할 말이 없었고 봉사활동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게임처럼 해보시면 어떨까요? 책 정리할 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게임이냐고 했지만 손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카트 하나를 다 정리하면 100점, 30분 안에 끝내면 보너스 50점, 책을 잘못된 자리에 꽂으면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일인데도 갑자기 재미있어진 거예요. 카트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이번엔 몇 점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시간을 재면서 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었어요. 며칠 지나니 스스로 규칙을 더 추가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빨리 끝내기,
책이 많이 쌓인 서가부터 공략하기, 새로운 책 제목 5개 기억하기 같은 미션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게 되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다른 봉사자들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혜란 씨, 요즘 일하는 게 정말 빨라졌네. 뭔가 즐거워 보이는데 비결이 뭐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점수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더니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결국 몇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도서 정리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고 1등 팀에게는 소소한 상품도 주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6개월 후에는 그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거든요. 그분은 이제 도서관의 자원봉사 팀장 역할까지 맡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 자신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의미의 봉사였다면 이제는 정말 즐기면서 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을 돕고 이끄는 리더십까지 발휘하게 되었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루한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었어요. 같은 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지금도 그 도서관에서 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지루함을 창의성으로 바꾸는 전문가가 된 셈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지루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다른 일 찾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게임 요소를 더하거나 작은 역할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점수나 타이머, 체크박스 같은 게임 요소를 하나씩 붙여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일에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맡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즐거움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포기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거창한 의지력보다 작은 스위치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내 몸에 맞는 진짜 아침 시간을 찾아서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셋째, 중요한 결정은 오전에, 단순한 루틴은 오후에 배치하는 시간 관리의 지혜를 활용해 보세요. 넷째, 꿈과 목표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설정할 때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지루한 일도 게임처럼 만들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만 다르게 접근해도 충분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 몸과 마음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스위치를 만들어 보시고 피곤하다면 내 몸에 맞는 수면 패턴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일은 오전으로 옮겨보시고 목표가 있다면 동사형으로 다시 써보세요. 지루한 일이 있다면 게임 요소를 하나씩 더해보시고요. 작은 습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벼워지고 더 희망차실 거예요. 시작의 단서, 나만의 아침, 오전의 결정, 동사형 목표, 그리고 지루함 속의 새로움.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더 건강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 아침을 더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시길,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더욱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